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월 4일 97번째 점자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 실태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30대 젊은 상담사로 이단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한 청년을 구티비가 만나봤습니다. 반기독교적 사회 현상에 대응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거룩한 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학생인권조례 및 젠더폐해 바로알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놓고 투쟁해온 장애인 인권단체가 종교계의 힘을 보태달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를 중단한 전장현은 주요 종단을 차례로 돌며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신념에 기반해서 그렇게 믿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신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이 고통받는 자들, 차별받는 이들의 곁에 서는 것이 또 종교가 가진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장현은 대폭 삭감된 장애인 지원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된 동료 지원과 사업 예산 보강과 특별교통수단 3,350억 원의 반영이 주요 요청안입니다. 전장현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해주길 당부하는 마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함께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그런 권리와 또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전장현은 이영훈 목사를 만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한 차례 나눈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하철 탑승 투쟁을 예고한 전장현은 이날 성망서를 통해 대통령이 19일까지 장애인 관리 예산을 보정한다면 20일 예정된 투쟁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11월 4일은 1926년 처음 한글 점자가 반포된 날을 기념하는 점자의 날입니다. 벌써 100년 가까이 됐지만 점자 사용자들은 아직 일상 속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도 맛도 색깔도 제각각인 캔 음료들. 하지만 캔 음료의 뚜껑 옆 점자는 모두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음료인지 정확히 모른 채 그냥 탄산음료 중 하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하철역으로 내려와 바닥에 깔린 점자 블록을 따라 걸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 중 하나입니다. 11월 4일은 97번째 점자의 날입니다. 어느새 100년 가까이 됐지만 점자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속엔 아직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근데 점자는 왼쪽 손잡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읽고 여기가 여기구나.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거나 그 높이의 규정에도 맞지 않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 닷은 세계 최초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했습니다. 시간뿐 아니라 문자 내용과 누구에게 전화가 오는지도 곧바로 손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단말기 닷패드는 하나에 600만 원이 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던 기존 점자 단말기에서 발전해 그림과 사진까지 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각장애인용 성경을 처음 접하고 글씨를 점자로 옮기면 양이 방대해진다는 사실을 안 청년들이 결심하며 세운 점자 단말기 제조회사. 그렇게 시작한 닷은 이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도 제작해 정부기관과 박물관 등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터치해서 해보지 뭐 해가지고 그냥 어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오스크로 터치를 그냥 막 해가지고 주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음료 없이 버거만 30몇 개를 담았다가 부족해요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현재 있는 키오스크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그냥 특성으로 생각해 주기를.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은 대략 2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으려면 아직도 곳곳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는 일선 현장에서 이단과 맞서 대응하는 이들을 만나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역으로 알려진 이단 상담. 이단 상담사의 역할이 어려운 만큼 활동하는 사역자도 대부분 중견 목회자들인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이단 상담소에는 30대 젊은 상담사로서 지역교회 곳곳을 다니며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한 이단 상담소. 여기에는 30대 젊은 이단 상담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재에 꽂힌 이단 관련 서적들을 소개할 땐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강림 강도사는 31살의 나이지만 이미 상담 경력은 7년이나 됐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 경험을 잠깐 했었고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기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굉장히 뜻깊고 좋은 사역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젊은 사역자인 만큼 강연 활동과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활동도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요 이단의 실체를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이비는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선택한 방식이 종교일 뿐, 모양이 종교지만 사실 사기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연령대가 청년인 만큼 이단에 빠졌던 청년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그만의 강점입니다. 탈퇴자들과 더 일상적인 교제를 함께하며 그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청년들이랑 이제 보드게임 하면서 이제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청년들이 또 강림 강도사님을 많이 따라요. 많이 따르고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보통 강도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또 많이 회복을 하시고 힐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이단 출신이란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했던 김강도사. 이단 상담이란 소외된 사역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에서 삶의 신앙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그랬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 탈퇴했다고 모두가 이단 상담 사역자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20대부터 시작된 그의 이단 상담 사역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내에서 헬로윈과 퀴어 축제는 문화 현상의 한 측면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기독교 정신과 상반되는 이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이러한 반기독교 사회 현상에 대응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거룩한 운동본부가 창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2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와 이단 사이비 등 반기독교적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응해 연합기도 등의 활동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초대 대표 총재 이영우 목사는 영상을 통해 거룩한 운동본부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만, 거짓, 음란, 분노 등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날 설교는 김영준 목사가 십자가 후의 기쁨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고난 후 상을 주신다며 거룩한 운동본부 사역에 고난이 있어도 부흥을 위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너무 무거워서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붙잡으시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는 총칙 문서를 통해 기독교 교육과 세미나 진행, 언론 홍보 등 사역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함께 홍보를 중심으로 사역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30일부터 진행된 2023 거룩한 축제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가정, 나라를 위한 사역을 주제로 4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학생 인권 조례 및 젠더페이 바로알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북 장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교계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하며 성평등과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젠더 인식과 전북 교육 인권 조례 문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SNS 활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냥 조기 성애화 교육이나 동성애, LGBT 교육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권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도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기총 동성애대책위원장 임채영 목사는 잘못된 교육이 사회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 PD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상복, 송인홍 목사 등 원로 목회자들이 주축으로 조직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가목표 제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계 원로들은 공적개발 원조를 매년 0.1%씩 증액할 것, 종교계 기업 등 사회 각계가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독실업인회 소속 22개 기업이 솔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주 활동지인 가자 지구에 머물던 유일한 한국인 가족이 라파 국경에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가자 지구에 체류 중이던 5명의 한국인 전원이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국경을 통과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출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26일 만입니다. 외교부는 주 이집트 대사관 영사를 라파 국경에 파견해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집트 내 체류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일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6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협은 여론만으로 증원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의협 외의 다른 의료계로부터 의견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함께 원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성실하게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2일 부안군 계화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4만 2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H5형과 H7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소상공인도 만족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소규모 카페를 현장 방문해 자영업자의 의견을 듣고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연장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 연장을 시사한 겁니다. 한편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사용 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의 1년 계도 기간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전초기지와 본부 등 추가 테러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며 근접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촌과 병원 등 민간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AFP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경악했다며 규탄 메시지를 냈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민간인의 안전과 보호는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의 대선으로 점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결에 이어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다수의 공화당 후보가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에서 60%의 압도적 지지를 유지하며 당내에서는 1위보다는 2위 싸움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이 8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양당 후보 간 본선 대결이 본격화하며 11월 5일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청소 작업 중 벌어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운전관리가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도쿄전력의 상세한 사고 경위와 작업자 피폭량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어난 원전 청소 사고는 도쿄전력의 3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 배관을 청소하던 중에 호스가 빠지면서 방수복을 입지 않은 작업자 2명에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묻었습니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도쿄전력의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했다며 원자력 규제위가 인가한 실시 계획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출신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 Now and Then이 지난 2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신곡은 30대에 숨진 레넌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복원했으며 생존해 있던 두 멤버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지난해 Now and Then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완성했습니다. Now and Then은 풍성한 음향의 특징으로 30대에 멈춘 존 레넌의 목소리와 80대 노인이 된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룹니다.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은 이 곡은 비틀스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라며 1996년 나온 리얼 러브 이후 27년 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앞으로 강원도와 경상도에 5에서 40, 경기 동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5에서 20, 서울에서는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대구 20도, 제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며 기상 관측사상 역대 11월 기온 중 가장 높았는데요. 주말엔 전국 곳곳에 유란한 비가 오며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